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2월 2일 수요일 저녁 8시 3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방송의 제목입니다. 좌측의 사진은 시청자 여러분께 중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71세 생신을 맞아서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 생신 축하 사진을 합성해서 올려놓은 것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원래 오늘 2월 2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원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퇴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소식을 각 매체별로 시간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SBS의 아침 8시 반 뉴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SBS 배준우 기자가 오늘 아침 8시 53분에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박근혜 병원서 71번째 생일 맞아 그리고 퇴원 시 대국민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지난해 말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입원 치료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7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사면 후 처음 맞는 생일이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방문인 접견이 제한되어 있어서 병실에서 조용한 생일을 보내고 유영하 변호사만 박 전 대통령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의 방침상 등록된 보호자 이외에 입원 중인 환자 면회가 불가능한 만큼 유 변호사 이외에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이르면 오늘 퇴원 가능성이 있었지만 회복 속도가 더뎌서 퇴원 시점이 더 미루어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시점에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다음 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번 달 중순쯤 퇴원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육성으로 내놓을 발언이 선거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거쳐는 삼성서울병원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인근이 단독주택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한 뒤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겨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퇴원 후 머물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유 변호사와 동생 박지만 회장 등이 퇴원 후 거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SBS 뉴스입니다. 자, 여기서 SBS 뉴스는 오늘 퇴원 예정이었지만 퇴원 못하신다. 유영하 변호사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보도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매체들도 유영하 변호사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는 면회를 끝나고 나와서 즉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원래 의사소견으로는 오늘 2월 2일까지 입원하여 경과를 보고 퇴원하실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병원 측에서 퇴원이 늦어졌습니다. 병원 측의 발표에 따라 퇴원이 늦습니다. 병원 측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퇴원을 늦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라고 유영하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유영하 변호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 없어요. 오늘 여러 매체에서 유영하 변호사만 오늘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는데 만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유영하 변호사가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71번째 생신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도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 삼성 서울병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축하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알겠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여쭤보아야 했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님, 오늘 71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늘 오후 2시 또 지금 현재 삼성 서울병원 앞에서 대통령님 생신 축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한 말씀 하시지요. 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유영하 변호사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면회를 했다, 안 했다 언급이 없습니다. 면회를 했으면 당연히 면회를 했다고 나오자마자 즉각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했었어야죠. 전해줬어야죠.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 퇴원이 늦어지는 이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정 메시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밖에서 벌이고 있는 축하 행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가 구정이었는지도 모르고 오늘이 본인의 생신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건강 또는 정신 상태가 어제가 구정이었는지 오늘이 본인의 71번째 생신이었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가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그때만 유영하 변호사는 물어봤었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님 어제가 구정이었고요. 오늘이 대통령님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구정을 맞아 또 오늘 생신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먼저 물어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없어요. 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 퇴원이 늦는지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의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번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이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이라면 만나서 병원 의료진을 만날 겁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 제가 대국민 메시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왜 퇴원이 오늘 안 되고 더 병원에서 언제까지 더 계셔야 되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것을 취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발표할까요? 라고 의사 주치의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호원들을 만나서, 경호원이 있다니까, 만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일상생활이 어땠는지, 불편은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경호원들을 물어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을 만나서 자, 확인을 해야죠. 그 다음 불편 없이 지내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그 다음에 어제가 구정이었는데 국민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없으신지, 또 지금 바깥에서 오늘이 대통령 71번째 생신이신데 밖에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축하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전할까요? 라고 물어봐서 그것을 메모해서 밖에 나오자마자, 병원에 나오자마자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유영하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몰라.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그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구에 출마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부 매체가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 보선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본인의 사정이고, 본인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변인이자 법률 대리인이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브리핑을 해야 할 의무를 유영하 변호사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가운데 최보식 기자가 유영하 변호사를 못 믿겠다, 유영하 변호사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최보식 기자의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최보식 기자가 오늘 아침 9시 8분에 쓴 기사입니다. 2월 2일 오늘로 알려진 박근혜 퇴원 불발. 오늘이 71번째 생신이다 하는 겁니다. 최보식 기자의 기사를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지난해 말 특별사면대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초 2월 2일 퇴원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지라 하면 최보식 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보식 기자는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이 늦어질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추 퇴원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다.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의 방침상 등록된 보호자 이외에는 입원 중에 환자의 면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남동생의 박지만 씨도 작년 말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을 아직 면회하지 못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만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한 바가 없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번도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또 유영하 변호사 개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박 전 대통령 근황 소식을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다. 못 믿는다는 겁니다. 최보식 기자의 주장은 유영하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개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박 전 대통령 근황 소식을 믿을 수 있냐는 신뢰의 문제도 있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계속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삼성 서울병원 측은 환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식 발표한 적 없다. 병원 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함부령도 내려졌다. 이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박 전 대통령의 몸과 정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한 정부의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몇 달째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추측과 풍문만 난무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늘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자신이 71번째 생일을 맞았다. 면회가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생일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난 1월 24일 최보식 기자는 이런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보식 기자의 기사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기죠. 최보식 기자는 2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치아가 모두 빠졌다. 소화를 못 하신다. 그리고 그 나이에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 정신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라고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유영하 변호사가 거짓말이다. 최보식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1월 28일 가로세로 연구소에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주요 활자로 옮겨 놓았습니다. 1월 28일 가로세로 연구소에 전화로 출연한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최보식 기자의 박근혜 대통령 건강 상태 보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최보식이가 그랬습니다. 1월 28일 날 제가 오늘 최보식이 아니라 유영하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을 뵙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늘이란 1월 28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대통령께서 이빨이 빠지시고 음식물 섭취 못하시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최보식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예전에 2006년도에 테러 당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때 테러 당하셨던 그 위가 오랜 수감기간 동안 그 부위가 좀 안 좋아지셨는지 그래서 아주 딱딱한 음식을 못 씹는다 뿐이지 그냥 식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치아가 다 빠졌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치아가 왜 빠져요? 대통령 치아가 굉장히 좋으세요. 누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제가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할게요. 최보식 기자가 측근으로부터 취재했다는 질문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병실에서 만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빼고 아무도 없는데 만나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무슨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자, 2월 2일 퇴원 불가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전혀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사면되시기 전에 삼성병원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달 예상하고 계셨다가 몸이 계속 좀 안 좋으시니까 의료진이 2월 2일까지는 입원해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겠다. 이런 소견서를 냈던 거고, 다만 2월 2일 가서 의료진들이 대통령 상태를 보고 퇴원 여부는 의료진들이 그때 판단하실 거예요. 퇴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전에 1월 28일입니다. 대통령을 2시간 뵙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아마 주치 면담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월 2일까지가 처음 예상됐던 입원 기간이기 때문에 31일 들어가면 아마 그때 무슨 연락의 말씀이 있지 않겠나. 언제 퇴원이니까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연락을 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1월 28일 날 유영하 변호사가 가로세 연구소에 나와서 최보식 기자를 공격했습니다. 최보식 기자는 오늘 유영하 믿을 수 없다. 유영하를 믿을 수 없다고 오늘 다시 보도했고, 그리고 영상 이가 빠졌다, 걸어다니지 못한다, 그런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영상을 뒤에 포스팅해서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른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른다, 이런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오후에 박근혜 건강에 관한 엇갈린 주장, 최보식 유영하 누구 말이 맞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좌측이 최보식 기자이고 우측이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먼저 최보식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 이가 빠졌다, 보행이 어렵다, 그 다음에 그 나이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보도를 했고, 유영하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오늘 최보식 기자가 유영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71번째 생신을 맞아서 우리 공화당이 서울 삼성병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71번째 생신 축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원진 대표의 발언을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공화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왔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한테 원래 음년 새해에는 까만 호랑이 흑호 위에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나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2022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세뱃돈은 제가 받은 걸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반드시 저한테 세뱃돈 주시기 바랍니다. 5년입니다.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거짓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과 싸운 지 5년 됐네요. 저렇게 몸이 편찮으신데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 놓을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권, 사실 용서가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5년 가까이 잘 견뎌 주셔서 잠시 오늘 박근혜 대통령 생신 축하 집회에서의 조원진 대표 발언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조원진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의문을 갖는 그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냥 건강하시기를 빈다, 그리고 무사히 퇴원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였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아무도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공개해라 라고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효숙 소장이 아마 가로세로 연구소가 주최한 커다란 그 행사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출연해서 청중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박근혜 대통령. 근데 윤석열이 어디에서 지지를 얻어야 되느냐. TK에서 표를 많이 얻어야 된다. 윤석열이 TK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해 주지 않겠는가 윤석열을 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고 왔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문재인은 그걸 충실히 이행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충청권에서는 확실히 앞서고 있어요. 충청권에서는 이재명을 확실히 앞서는데 영남권에서 압도적 승리를 못 거두면 윤석열 후보가 패배할 수도 있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TK 득표를 저지하고 국민의힘 쪽에 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되살릴 어떤 영남의 대들보가 나서야만이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나와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이야기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영남 쪽에 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나와야 되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는 방송입니다. 계속 좀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내용의 연설이었죠. 예. 네. 뭐 저희가 언제나 뭐 결론은 이거지만 이번 대선은 결국 박 대통령이 어떻게 결심하시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승부가 나지 않겠나. 결국 지금 뭐 2월 초순에 박 대통령이 이제 퇴원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낼 거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여기에 최종적으로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번 대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서 그 박 대통령을 너무 고난에 빠뜨렸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 강용석 소장 변호사의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이 돼야 돼. 그래서는 영남 쪽의 지지율을 높여야 돼. 그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도와줘야 돼. 라고 화면에 띄웠어요. 그렇고 나중에 정권 교체를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을 응징해 두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논리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에 대해서 2번 방송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신 지 벌써 한 달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래도 코로나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메시지는 낼 수 있습니다. 뭐 핸드폰도 있으니까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육성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어제는 명절이었어요. 구정이었습니다. 설이죠. 그러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수많은 국민들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건강을 매우 걱정했던 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설, 덕담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인의 71번째 생신이요. 많은 지지자들이 바깥에서 축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오늘 들어가서 만났다고 그러는데 유영아 변호사도 들어가서 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유영아 변호사만 알아요. 그리고 지금 강훈석 변호사 같은 분은 나오신 뒤에 빨리 윤석열을 지지해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가 이상합니다. 저는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도 방송해 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는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제가 구정이었는지 오늘이 본인이 생신인지를 기억을 못하는 상태,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 다시요. 어제가 구정이었는지 그리고 오늘이 본인이 71번째 생일이었는지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기억해내지 못하는 건강 상태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또 하나 가능성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외부와 철저하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차단돼 있다. 즉 연금돼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병원이 아니라 삼성구치소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이상합니다. 분명하게 뭔가가 이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기자입니다. 기자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이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의심스럽지 않아요? 뭔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한 달 동안 만난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밖에 없다? 핸드폰도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대단히 의문이 가는 일이다.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화당이 좀 많은 사람들이 가셨으니까 삼성병원 앞에서 삼성병원장은 공개해라.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공개해라. 그런 주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까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고 병원장실도 쳐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물론 앞에서 저지당했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뭔가 의혹이 있습니다. 뭔가 투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좀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하는 일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게 적은 금액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비난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가족하고 5년 동안 떨어졌어요. 5년 동안 떨어졌다가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됐는데 지금 병원에 계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5년 동안 떨어졌다가 근데 코로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면 어떡하겠어요? 비대면 면회라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요즘 가면 유리창 건너에 문을 열지 않고 유리창 건너에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요즘 또 하나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핸드폰 카메라를 주고 좀 화상통화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겠죠. 가족이.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5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이제 드디어 병원에 계세요. 근데 코로나야. 못 만나게, 그러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만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화상통화라도 하게 해달라든지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까지 대변인 역할을 해왔으니 오늘 가서 뵀으면 딱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원래 오늘 퇴원하려고 하는데 퇴원하지 못하시는 이유를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이렇다고 얘기하고 언제든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구정이었고 오늘이 본인의 생신이셨는데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러이러해서 감사하다. 얼마 나가지 않아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십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대변인이 아닌가요? 한 달 동안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를 몰라. 갔다 온 사람도 입을 다물고 있어. 오직 한 사람이.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보고 윤석열을 지지해야 돼 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건강 상태를 질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삼성병원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대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국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통제국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